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4에서 문 14. 한 지문에 문항이 2개 달린 세트인데 다른 문항이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지문 읽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이상한 꼼수 같은 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나 그런 거 찾지 마시고 글을 생각하면서 앞뒤 내용을 연결지어가면서 이해하고 그냥 그것을 바탕으로 풀면 돼요. 만약 그러한 글읽기 태도, 독해력을 수능 공부할 때 쌓지 못했다면 제가 수능 대비 강의로 올려둔 전개능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1 이 강의 하나만큼은 듣고 시작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여튼 이 세트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그 방법에 주목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자,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일명 52시간 근무제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신문 뉴스 보면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자,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일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명시적, 우리가 7번에서도 봤던 표현이죠.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으로 명시적으로 활자화되어 있지 않다란 뜻이죠. 자, 다만 이렇게 뭔가 법학지문, 법령에 관한 게 나오면 예외, 반드시 문제화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좀 글이 길어지면 예외뿐만이 아니라 예외의 예외, 이런 것도 문제화가 되곤 하거든요. 이미 수능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이 법학이라는 게 세상의 전부를 다 포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외라는 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예외가 문제화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소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만 같은 거, 뭔가 단서 조항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눈에 힘을 주고 열심히 봐야 돼요. 자, 기존 근로기준법에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문장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기존 근로기준법과 개정 근로기준법이 대조되고 있죠. 거기에 이러한 문장을 하나 추가하니까 어떻게 됐다? 일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장이 말하는 바는 상식처럼 보이는데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이를 추가해서 도대체 어떻게 52시간 근무제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 질문이 당연히 생기고, 이 뒷부분은 이에 대한 답이겠죠. 우린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도대체 이 문장이 추가되었을 때 어떠한 원리로 52시간 근무제가 확보되는가, 이거를 신경 써가며 읽어야 됩니다.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소정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생각해보자. 소정 근로시간 뭐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단어는요, 출제자들이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란 정의가 나오면 2번씩 읽어도 좋아요. 이를 바탕으로 글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글을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게 된다고요.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이란 뭐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사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일 최대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일주일 최대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8 곱하기 5, 40이죠. 이거 월화수목금 5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연장 근로는 일주에 12시간까지만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 합산하면 40 더하기 12 하면 총 52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근로기준법을 봐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보된 걸 테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보되지 않았는가? 왜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68시간까지 되었는가? 숫자를 보니까 16시간 차이가 나죠? 8 곱하기 2. 앞에서 매일 8시간씩 5일 일했다고 했는데 매일 8시간씩 7일 일하면 거기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합하면 68시간이 나오네요. 이런 수리적 감각이 있으면 자료 해석 문제 풀 때도 유리하지만 국어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이 정도 대충 감각을 갖고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휴일 근로의 성격을 무엇으로 본인에 달려있다. 휴일 근로의 성격을 이렇게 보면 52시간, 저렇게 보면 68시간도 가능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휴일 근로는 소정 근로도 아니고 연장 근로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 외에 플러스 알파로 휴일 근로라는 걸 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시키고 나서 추가로 휴일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일요일은 휴일이지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기에 지금 휴일이랑 휴무일을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죠. 이걸 제가 수능 강의에서는 draw a line between 이것과 이것,
뭔가 두 대상을 구분짓는 그런 서술이 나오면 굉장히 주의해서 읽으라고 해요. DLB라고 아예 태그를 붙여버리는데 독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화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뭐다? 휴무일은 근로 의무가 없다. 그러면 휴일은 근로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대충 들죠. 그래서 토요일은 이러한 휴무일이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시킬 수가 없대요. 그쵸? 근로 의무가 없으니까. 따라서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더 근로를 시키고 싶었던 기업들은 단체 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는 일종의 꼼수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 휴일 근로를 추가로 시킬 수 있었기에 휴무일은 원래 근로를 못 시키는데 토요일도 휴일로 바꿔버리면 일요일과 토요일 모두 휴일이 되므로 휴일 근로를 추가로 시킬 수가 있었대요. 따라서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소정, 연장, 휴일 이렇게 세 개를 합친다는 거죠. 요 두 개만 합치면 최대 52시간인데 휴일까지 합치니까 총 68시간이 된다 그랬어요.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더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건가 봐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죠. 자, 이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달리 왜 기존 판례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보았을까? 자, 기존 판례의 입장 뭐예요? 기존 근로기준법의 입장이죠. 그건 뭐죠? 휴일 근로는 소정 근로도 아니고 연장 근로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휴일에 일하는 게 소정 근로는 아닌 것 같아. 연장 근로에 휴일 근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휴일 근로의 성격을 연장 근로로 보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든다고요. 휴일 근로 당연히 연장 아닌가? 왜 아니라는 걸까?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연장 근로를 소정 근로의 연장으로 봤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일주의 최대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일주를 5일에 입각하여 보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거지? 기존 판례, 기존 근로기준법이 일주를 5일로 입각해서 보는 거랑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일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속 읽어보니까 즉 일주 중 소정 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보았기 때문에 기존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하는 근로만이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 시간의 한도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죠? 기존 판례와 기존 법에 의하면.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에선 뭐라고요? 일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봤기 때문에 7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 총 40시간까지밖에 일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연장 근로 12시간이 추가돼서 자동적으로 52시간이 되는 거고요. 휴일 근로가 따로 들어갈 틈이 없어지죠. 자, 근데 다만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예외고 예외는 문제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더라도 기존 판례, 기존 근로기준법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연장 근로가 아닌 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외 담아하고 나오는 것들은요 글의 흐름이랑 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출제자가 문제화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이거 문제화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연장 근로가 아닌 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52시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1일 8시간 넘는 근로를 시킬 수가 없대요. 자, 그 결과 휴일 근로로 가능한 시간은 16시간이 돼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 근로 시간에 휴일 근로 시간 총 52시간에 주말 16시간을 더해서 총 일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일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 근무는 딱히 낄 틈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날아가 버리죠. 따라서 최대 주 52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글의 흐름, 내용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13번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휴일 근로가 왜 연장 근로가 아니라고 보았을까? 휴일 근로의 성격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휴일 근무가 연장 근로가 아닌 이유는 연장 근로는 휴일에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소정 근로의 연장이었고 이 소정 근로는 휴일에 하는 게 아니었죠. 일주 5일에 입각해서 봤기 때문에 휴일 근로는 소정 근로 시간도 아니고 연장 근로 시간도 아닌 게 됐어서 일주 68시간이 최대 근로 시간이 됐던 거였어요. 자, 뭐 나머지 선지 크게 볼 필요도 없고요. 14번 윗글의 내용을 바르게 적용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 중 3일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보다 적으니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틀렸죠? 정답의 근거는 다만하고 나왔던 요 예외에 있어요. 연장 근로가 아닌 한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개정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근데 일주일에 3일 동안 15시간씩 일했다는 것은 연장 근로로 몇 시간씩 일했다는 거예요.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연장 근로는 최대 몇 시간? 12시간. 따라서 연장 근로로 21시간씩 시키는 것은 기존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고 당연히 개정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이랑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은 요거 한 문장 추가된 게 전부였잖아요. 이 예외에 대한 내용은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값은 틀려요. 자,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야. 4일간 10시간씩 일했으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밖에 일을 못하므로 금요일에 최대 12시간까지밖에 일을 못하겠죠? 단순한 산수니까 을은 적절하고요. 자,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요일에 12시간을 일했으면 12시간 전부가 휴일 근로시간일 수 없죠? 왜? 휴일에 8시간 넘는 근로 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8시간만이 휴일 근로 시간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설을 끝냈는데요. 그냥 제 해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만약에 혼자서 이 문제를 풀어봤었을 때 지문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문제도 막 틀리고 그랬다면 제가 수능 대비 강좌로 올려둔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1 꼭 한번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제 강의 일주일 자유이용권 끊으면 17,000원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강의 몰아서 싹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한 22시간밖에 안 돼요. 그거 들어두면 진짜 국어 실력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이 지문이 어려웠던 분들은 꼭 한번 진짜 좀 들어보세요.